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데블스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호사, 의사, 과학자는 아니죠. 과학 유튜버죠. 또 뭐 프로게이머, 배우 등 여러 직업을 가진 12명이 모여서 7일 동안 합숙을 하고요. 최고의 브레인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그런 두뇌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하고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는 인간 군상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사실 많습니다.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여기는 남성 출연자 한 6명 정도, 여성 출연자 6명 정도, 12명이 서로 짝짓기를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전을 펼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뭐 연애 관련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16기 이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영숙이라고 하는 역대급 인물이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데빌스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뭐 애정전선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발언하고 순간순간 표현하는지 또 그런 배신이라고 하면서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배신을 용인하는 그런 사회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근데 원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더 지니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N에서 2013년도부터 시리즈 4개까지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정종현 PD라고 하는 사람이 더 지니어스 시즌 4를 끝으로 해서 이제 회사를 옮겨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게 데블스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데블스 플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뜨거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공개 이틀 만에 전 세계 기준 글로벌 탑 10 7위에 오르기도 하고 현재는 아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이 시즌제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1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데블스 플랜의 전신이었던 더 지니어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10년 전에 그 애띤 약간 지금보다는 훨씬 살이 쪘던 통통한 모습을 보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당 대표 그리고 또 임윤선 변호사 또 그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 이 3명이 더 지니어스 시리즈에 나왔더라고요. 1시즌에서 이준석 변호사가 나왔었고 변호사가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나왔었고 2시즌에서는 임윤선 변호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시즌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1시즌은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1화를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은 몇 회까지 가는지 생존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너무 허무하게도 1회에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회 탈락한 게 또 사실은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신선한 충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 또 현재 지금 모습하고 오버랩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이 룰 브레이커라고 하는 시즌이었는데 여긴 또 9회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우승까지 해버리는 그런 또 기염을 토하죠. 그리고 4시즌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나와서 정말 1시즌 때하고는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재미삼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더 지니어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더 지니어스 1시즌, 2시즌, 3시즌, 4시즌 전체를 다 이제 나무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게임의 법칙이라는 1시즌, 룰 브레이커라는 2시즌, 그 다음에 3시즌은 블랙 가넷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4시즌은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블랙 가넷이라고 하는 이 시즌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개그맨 장동민 씨가 우승을 했는데 이 블랙 가넷은 현재 티빙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와 뭐 기타 등등의 사람이 출연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추문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예 서비스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 더 지니어스 1시즌에 나왔던 그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저는 좀 신선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1회전에서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의 이름이 메인 매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치 1, 2, 3 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는 홍진호라고 하는 전직 프로게이머. 요즘 보통 우리가 임요한 씨를 많이 알잖아요. 그 임요한 씨가 1등을 하고 항상 2등을 하는 홍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홍진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합을 맺어서 이준석 대표가 같이 이제 서로 필승 전략을 펼치면서 우리 떨어지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하고 게임을 진행해요. 근데 원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카드 석장을 가지고서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승리를 거머쥐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홍진호 씨하고 연합하는 과정에서 구승 전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돼요. 서로 이제 카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명이라도 어쨌든 한 명에게 승리를 몰아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거기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우승한 사람이 면제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홍진호 씨에게 이준석 대표가 너 다 이겨라. 내가 꼴등 하겠다. 난 영승하겠다. 이제 경우의 수가 9가지 9승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것처럼 나오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홍진호 너 9승 해라. 나는 영승하겠다. 이제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해주면서 그냥 자신이 좀 불리한 상황에 그냥 스스럼 없이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하는 모습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순진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희생해서 너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렇게 둘이 연합을 했다가 구승 전략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서로 좀 헤매다가 결과적으로는 구승 전략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됐고 그 홍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을 하긴 해요. 1등을 한 건 아니군요. 그 성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6승을 했던 성규라는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진호와 이준석 대표 간의 연합에서는 아무도 우승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꼴등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데스매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그 게임에서 진 사람이 그 회에서는 탈락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홍진호 씨가 그 구승 전략을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약속 잘 지켜가지고 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중간에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탈락 후보 김민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데스매치 상대자로 지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룰을 파악하고 게스트로 나와서 드문드문 활약을 해. 물론 인상적인 그런 활약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그래도 의리가 있고 순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승리에 연연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시즌2에서 게스트로 거기에 출연을 하면서 갑자기 딱 우승을 했는데 이제 우승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지저분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었냐면은 시즌2의 9회전에서 메인 매치 정리해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홍길동도 뽑고 누구도 뽑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한 명을 이제 해고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멤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의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준석 대표가 머리를 써서 그 멤버들은 자기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처음엔 잘 하다가 그 중간에 게임을 하다가 이대로 가게 되면은 나한테 불리하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즌에 참여했던, 그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좀 벙찌고 당황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취지로 당신이 죽으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 주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또 명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1시즌에서 1시즌 1화 때 그냥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상대방을 먼저 믿어주고 나는 좀 불리하더라도 나에게는 뭐 나중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면서 좀 착한 모습으로 나왔던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에만 하더라도 참 순진했는데 그 다음엔 달라졌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대해서 물론 이 더 지니어스를 만든 제작진은 추악한 승리다 뭐 이렇게 또 자막도 달아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머리 두뇌전을 믿고 자기의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방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시즌 4에서 그랜드 파이널인가요? 그래서 이 각 시즌마다 이제 우승했던 사람들, 또 준우승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머리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13명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그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이 시즌 4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 시즌 1회 탈락, 천재적인 전략으로 공공의 적이 되었던 하버드 키드, 비운의 지니어스, 그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먼저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조금 띄워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화, 2화, 3화를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처음에 그 1시즌의 1화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4시즌의 1화에서는 상당히 좀 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략을 좀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친화적이지 않고 겉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 나온 편을 보지 못해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즌2에 나왔던 임윤산 변호사 그 프로그램에서도 변호사들이 좀 썩 잘 이렇게 친화적으로 끼어들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뭐 스스로가 거기에 꼭 끼어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 룰에 대한 걸 이해한 다음부터는 자기 전략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더 지니어스 시즌 4의 4화가 참 재밌었는데, 이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전략을 내가 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선가게라고 하는 이 게임이었는데요. 게임에 참석했던 출연자들이 오징어, 갈치, 고등어라고 하는 3가지 종류의 그런 그 생선들을 팔아요. 그런데 각각 내가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카드를 제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만 그 사람의 그 가격으로 이제 우승을 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예를 들면 갈치를 팔기로 한 사람들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전부 다 그냥 최고가 우리 전부 다 담합해서 최고가 쓰자. 그러면 그냥 그 최고가대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얻고자 하는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또 내지는 나는 그 전략대로 밀고 나가서 같이 말했던 담합된 가격으로 팔겠다고 입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서로를 못 믿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1라운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번만은 다 같이 그냥 오케이 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5천 원에 팔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근데 다 모두 다 오케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 혼자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조건 최저 입찰 가격인 1,000원을 쓰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볼 때만 하더라도 저 사람은 무슨 전략으로 저렇게 이기적으로구나.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그냥 1,000원이라고 하는 1,000원에 난 팔겠다라고 그냥 공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배신을 안 하는 그런 타입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를 이제 욕을 하게 되고, 야, 이준석이가 1,000원에 판다 그러니까 나는 이 담합 가격은 내가 쓰지를 못하게 됐고, 결국 이준석 때문에 이번에는 수익이 안 나는구나. 나는 망했다. 내가 만약에 빵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최저 입찰 가격인 1,000원에 팔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화들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준석 씨가 또 이번에는 최연승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하고 비밀연맹을 맺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최연승을 1등을 만들게 되고 또 본인은 거의 이제 최하점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데스매치라고 하는 것에 이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물론 맨 마지막 점수를 받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점수를 받은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너하고 싸우고 싶어라고 지명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데스매치에 응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최현승이라는 사람을 이기게 만들었고 최현승이 그렇게 데스매치의 플레이어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면제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준석 대표를 살려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쭉쭉쭉 뻗어나가는 건데 그 당시에 모두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까지 이 최현승이라는 사람하고 전략을 잘 세웠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완전히 숨은 공로자였고 숨은 불의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시즌에서 그 생선가게 게임에서는 이렇게 이준석처럼 이걸 동맹을 맺은 팀이 그러니까 이준석 포함해서 3팀이 있었는데 좀 더 정치하게 이런 전략을 잘 구사해서 1등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좀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면서 또 누구하고도 그 게임을 응하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은밀하게 자기가 누군가하고 손을 잡아야 될 때는 손을 잡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했던 이 최현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준석을 왜 선택했느냐. 이준석은 항상 소수인 것 같고 다수 연합을 싫어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 머리는 좋고 순발력도 좋은데 그래서 또 자신의 초지일관 나는 그런 신념대로 나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이준석을 택했다. 뭐 이제 이런 워딩은 정확히 딱 제가 말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시즌4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뭐 이건 스포입니다만은 쭉쭉쭉 올라가서 그때로부터 뭐 그 전부터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9회까지는 올라가서 9회 결국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임윤선 변호사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임윤선 변호사가 또 구사하는 전략하고는 또 다른 전략을 좀 펼치는 걸 보면 이제 둘 간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는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10년 전에 그런 좀 순진하면서도 좀 그 당시엔 30대 초반이었겠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다. 근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특별히 이렇게 막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이 국민의힘당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치지도 또 내지는 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군데군데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또 반박도 못하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진화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도와줬으면 국민의힘당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 공천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차피 뭐 당원권 정지인가요? 이거는 1년이고 이제 좀 있으면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 자체를 못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1원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결과론적으로는 김태우가 패배하면 또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냐 이제 이거였어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김태우가 패배할 걸 알고 있다. 내가 지는 싸움에 뭐 하려고 들어가겠느냐. 만약에 김태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동안의 이준석 대표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은근슬쩍 들어가서 도와줬을 수 있고 분명히 도울 겁니다. 내지는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뇌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거나 그런 기회를 만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으나 나는 거절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1월 6일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당원들에게 혹은 내지는 사람들에게 연설한 그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여한이 없을 것이다. 28분 연설문을 발표하면서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난 여한이 없다.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면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단결해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참 여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1일 날 밤에 결정이 날 텐데 결과가 그때로부터 이준석 대표는 아마 많이 웃게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소구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내지는 마음속으로는 김태우 후보가 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안 도와주면 국민의힘의 선거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또 한동훈 장관을 저격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에게 총선 띄워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영등포, 양천, 강서 가라. 왜? 거기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너 나가가지고 힘든 데 가서 싸워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 3선을 했던 그 부산 지역에 나가지 않고 서울로 나가겠다고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내가 험지 출마하겠다. 나를 내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공천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행보가 바빠지기 시작했고요. 어떤 전략을 쓰는 누군가가 승리할 것인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10년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직업을 기업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 행적이나 일생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면 재밌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데블스 플랜, 더 지니어스 이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서 배신과 배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널리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